네, 어서 오세요. 덕빈의 글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천자문요, 22번째 시간입니다. 네, 궁전 반울부터 할 차례죠. 네, 집궁, 집전 혹은 대궐전, 설일반, 답답할 울 혹은 울창할 울, 빽빽할 울. 네, 우리가 우울하다 그러면 답답할 울이 되겠죠. 삼림이 울창해 하면은 빽빽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글자 자체도 아주 빽빽하게 생겼죠. 네, 집궁, 집전, 설일반, 설이다는 뜻은 모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전기가 서려 있어, 그럼 모여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설일반, 울창할 울로 볼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비디오 촬영하러 비디오 기사가 이제 비디오를 메고 가고 있어요. 네. 그 대궐 그 궁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서울의 모습이죠. 중국의 동경, 서경, 낙양과 장안의 모습이에요. 그 대궐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인 궁전을 가보니까 이거 그 수도의 궁전이 아주 빽빽하게 잘 들어섰더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궁전은 서리고 울창하고, 네. 단정히 거함을, 그 단정히 거처함을 궁이라 이루고, 네. 그 임금께서 거처하는 집을 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궁 그러면 보통 왕비의 집이죠. 그 왕비가 사는 집으로 쉬러 가는 거죠. 그래서 단정히 거처함을 궁이라 이루고, 그리고 임하여 다스릴 어자로 보셔요. 임하여 다스림을 전이라 이름이라. 네, 그래서 임금께서 업무를 보시는 곳이죠. 그리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는 것이, 그래서 어전이라고 하잖아요. 어전. 그리고 뭐 임금을 뭐라고 불러요?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집 전자를 써요. 궁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전하 이렇게. 그리고 반울은, 그러니까 서려 울창하다는 것은, 이거는 모일찬자예요. 모일찬, 모일촉자예요. 그러니까 뭐 악기 하면 악기 주로 읽지만 또 이게 대나무 축자에 있어서 퉁소주 이렇게 보지만 모이다는 뜻은 촉으로 읽어요. 그래서 찬촉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단정히 거처함을 궁이라 이루고 임하여 다스림을 전이라 이름이라. 반울은 모인다는 뜻이라. 네. 예, 궁전이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섰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누관, 네. 다락루, 볼관, 날비, 놀랄경. 다락루, 볼관, 날비, 놀랄경. 예. 누관은 날듯이 놀랍더라. 굉장히 기둥을 쭉 뽑아 올려서 그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우리가 누각들 있죠. 어디 그 사적지나 이런 데 가보면 누각들이 꽤 있죠. 네, 그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볼관자가 들어갔죠. 누가는 그렇게 기둥 높이 빼 올렸으니까 굉장히 웅장하게 잘 졌단 말이죠. 그래서 날듯이 놀랍더라. 아주 훌륭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댈 빙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볼조자예요. 그래서 기대어 봄을 누라 이루고, 우리가 그 누각이 올라가면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기대서 짧게 보는 것을 누라고 한다는 거죠. 기대어 앞에 가까운 경치를 보는 걸 누라고 본다면, 뻗을 연자죠. 뻗을 연, 그리고 볼 남자죠. 그래서 그것 이상 멀리 내다보는 것을, 이런 얘기에 뻗어 봄을 관이라 이르니라. 그래서 누관이에요. 먼 경치가 관이라면 가까운 경치가 루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경은, 그러니까 뭐 날듯이 놀랍다, 이것은 꿩휘자예요. 꿩이 날다, 날휘로 보셔요. 꿩휘, 날휘, 꿩이 날다. 발음이 휘입니다. 그리고 가죽 혁자는 찾아보면은 날개를 펴다. 가죽은 어때요? 가죽도 이렇게 펴가지고 탕탕 두드려서 가죽을 펴죠. 그리고 뭐 개혁하다.
개혁해도 고칠 혁이 되잖아요. 그것도 본래 모습에서 더 두드려서 넓게 펴는 것을 혁이라고 하니까 그 혁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날개를 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펴는 모습이라 이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날듯이 놀랍다. 그러니까 날개를 펴듯이 쫙 누각이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셔요. 네. 기대어 봄을 루라 이르고 뻗어 봄을 관이라 이름이라. 비경은 날듯이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날개를 펴는 모습이라 이렇게. 그랬어요. 이제 겉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안과 낙양을 갔더니 이렇게 궁전이 빽빽한데 거기에 누각까지 아주 웅장하게 날듯이 놀랍게 졌더라. 그 이제 대궐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제 비디오 촬영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셔요. 이게 제가 그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자, 그림도, 백길사, 세금, 짐승수. 그림도, 백길사, 세금, 짐승수. 네. 금수만도 못한 녀석 이러잖아. 근데 그 세금자는 가금류 그러죠. 그러니까 가까이 키우는 짐승들을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가자 앞에 붙어서 가금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지만 그러니까 닭이나 뭐 오리나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짐승들은 이제 막 들판을 뛰도는 그러니까 입이 많잖아요. 이렇게 개견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좀 거친 짐승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림은 새와 짐승을 베꼈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화에 가까운 거죠. 그림 도자와 밑에 그림 화자가 있어요. 이게 대꾸를 이루죠. 화와 도 이렇게 대꾸를 이룬 다음에 베끼다, 채색하다 이렇게. 네, 이게 대꾸를 이룬 건데 이게 그림 도자는 좀 작은 개념이죠. 우리가 뭐 미인도, 뭐 화조도 이렇게 하죠. 화조화, 뭐 미인화 이렇게 안 불러요. 이게 도식적인 지도 그러죠. 지화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처럼 이렇게 어떤 틀에 있는 그림을 도라고 해요. 그래서 모습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사실화, 이제 베끼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끼고 그렸고 이렇게 하지만 도사의 의미는 그대로 베꼈다는 의미가 되니까 정물화라든가 사실화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림은 새와 짐승을 베꼈고, 네, 실물하죠. 이렇게. 자, 궁전과 누간의 앞에 궁전 나왔고 누간 나왔죠. 궁전과 누간에 반드시 그 궁전이나 그 안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반드시 뭐 용, 호랑이, 기린 민자죠. 기린, 봉황 봉자죠. 봉황의 형상상, 모양을 그려서 이게 도식적으로 그려서 미관으로 삼았다. 아름다운 경치로 보았다, 삼았다 이런 얘기죠. 궁전과 누간에 반드시 용이나 호랑이, 또 기린, 봉황의 형상을 그려서 상서로운 조짐의 그 상상의 동물, 용, 기린, 봉황, 범만 아니죠 여기서. 그런 것을 그려가지고서 미관으로 삼았다. 어떤 주술적인 의미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화였다면 이거는 상상화를 의미해요. 네, 굉장히 세밀히 살펴보면 이런 게 보여요. 네. 그림화, 채색체, 신선선, 실령령. 그림화, 채색체, 신선선, 실령령. 네. 그래서 아까는 그 사실화적인 베꼈다는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림은 신선과 신령을 채색했느니라. 그림은 신선과 신령을 채색했더라. 이렇게 해석할게요. 네, 신선이나 신령은
상상이잖아요. 상상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5가지 채색으로서 뭐 5가지 색깔 있죠. 오방색. 예, 그 신성과 신령과 괴이할 괴자죠. 괴이한 물건을 그린지라. 네, 그래서 화의 의미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도보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또한 5가지 채색으로서 신선과 신령과 괴이한 물건을 그린지라. 이렇게. 네, 그 상상의 그림들이죠. 화의 의미는 굉장히 그 사실뿐만 아니라 상상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장안이나 낙양에 가보니까 이러한 집들이 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녘병인데요. 오늘은 묘막병으로 보세요. 묘막은 뭐예요? 묘 옆에 지은 집들이죠. 그래서 집이란 개념이 돼요. 그래서 묘막병, 뭐 내시가 거처하는 집을 의미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집사 이럴 때는 묘막병, 남녘병 그렇지만 집사 곁방이죠. 곁방 10개. 남녘병 혹은 묘막병, 집사, 겹방 10개. 자, 병사는 곁에 열려 있고, 병사는 곁에 열려 있고, 그럼 병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병사는 대궐 앞에, 그러니까 집전자는 뭐예요? 임금이 업무 보시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궐 앞에 좌우의 집인데, 대궐 앞에 양쪽에 집이 있었는데 누가 거처했냐? 시신, 그러니까 모시는 신하. 모시는 신하는 뭐 내시도 포함됐지만 임금 옆에서 보필하는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회사 있으면 회사 휴게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시는 신하가 신하에 거처하는 바가 서로 양가를 향하여 열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게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병사는 대궐 앞 좌우의 집이니 모시는 신하에 거처하는 바가 서로 양가를 향하여 열림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묘막이란 얘기 또 뭐예요? 그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병사는 여기서 보면은 휴게소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갑장도, 이거는 갑옷갑, 장막장, 마주볼 때 기둥령, 갑옷갑, 장막장, 마주볼 때 기둥령. 네, 제가 했나요, 이거? 네, 했네요. 네, 갑장도, 아까는 그 집을 지은 것이라면, 병사는 집을 지은 집이라면, 갑장은 말하자면 천막 같은 거죠. 포장 지은 거, 좀 크게 막사를 지은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장막이니까. 갑장은 갑장, 을장, 병장, 뭐 정장,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장막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네, 갑장만 여기선 얘기를 했지만, 갑장은 기둥을 마주대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갑장도 기둥을 마주보니라, 이렇게 보셔요. 동방사기, 삼천갑자 동방삭, 뭐 이런 얘기 했죠. 네. 삼천갑자 동방삭은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가 전설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방삭이 말이야. 근데 왜 이 사람이 전설처럼 들리냐면요. 동방삭은 전한 중기 시대의 그 관료였대요. 벼슬도 꽤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풍채가 아주 걸출했대요. 외모가 아주 큼직하고 재미있게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언변도 매우 개그 수준이었대요. 굉장히 웃겼대요. 그리고 게다가 행동도 아주 풍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행동도 거침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 지금으로 치면 그 코미디언 중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얘기꾼들 사이에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많이 지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동방삭이
그 당시에 갑을장을 지었으니, 갑장을장 병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장막을 지었으니 인군이, 잠시 잠자죠. 임금께서, 이런 얘기. 인군이 잠시, 그칠 지자는 머물다 이렇게 보셔요. 잠시 머무는 곳이 양 기둥의 사이에 나누어 대하였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잠시 거처하는 거는 장막을 지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정말 집을 여기저기 지을 수는 없고. 네. 동방사기 갑을장을 지었으니 임금께서 잠시 머무는 곳이 양 기둥의 사이에 나누어 마주보이라, 이렇게 해석할게요. 네, 읽겠습니다. 네, 궁전 반울부터 했죠. 궁전 반울하고 단거를 위지궁이요 임어를 위지전이라. 반울은 찬촉지의라. 누간 비경이라. 빙조를 위지루요 연남을 위지관이라. 비경은 휘혁진모라. 도사금수하고 궁전 누간에 필도 용호림봉지상하야 이위 미관야라. 화채설령이라. 여기 오체로 화신선 영괴 지물야라. 병사반계하고 병사는 전전 좌우 지산이 시신소거가 상향 양방 이계야라. 갑장대영이라. 동방사기 조갑을장하니 인군 잠지 지처가 분대 양영지 한 지간으로 보셔요. 지간야라.